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슈의 네. 김재학. 이슈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네. 언제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좀 싱싱한 걸로 가져왔습니까? 비교적 최근 기사를 갖고 왔는데 네네. 그것보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가십니까 혹시? 저는 부산에 저희 가족들하고 가족들하고 부산으로 갑니다. 아, 좋겠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네. 저는 어디 안 가요, 사실. 그냥 여기서 지금 지키고 있을게요. 또 무슨 이슈가 있느나 네. 잘 모니터링하고 있겠습니다. 알았어. 네. 서울을 지키실 거네. 네, 알겠습니다. 네, 경기도긴 한데, 네, 어쨌든, 네. 그러면은 바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를 네. 좀 살펴보러 싱싱한 걸로.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뉴스가 나온 건데요.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는 기사입니다.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연기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이게 거의 지금 뭐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내년 뭐 24년 1월 10일 저게 이제 최종 데드라인이거든요. 예, 그때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잠깐 그 ETF 신청 현황표를 보시면은 네. 아크인베스트가 맨 처음이죠.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이제 또 10월 16일, 17일에 이제 그렇죠. 블랙록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한데 블랙록을 포함한 이제 현물 ETF 두 번째 데드라인이 지금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아크인베스트가 연기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기존의 ETF 승인 확률이 75%까지 이제 점쳐졌다가 이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시점이냐가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10월에는 그러면 좀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1순위였던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일단 현물 ETF 승인이 연기가 됐으니까 네네. 뭐 연이어서도 취소될 개연성이 이제 연기될 가능성. 네네. 취소가 아니고 연기될 개연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실 이제 모멘텀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현물 ETF 쪽에 크고 또 현물 ETF 관련해갖고 신청 러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오늘도 보면은 또 자산운용 업체는 뭐 프랭클린 템플턴이 그 신청을 한 건 아니고 심사 요청이 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는 같은데. 이제 전반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SEC 측에서 계속 연기를 시키는데 저게 데드라인이라는 얘기지. 꼭 전날까지 간다는 또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굳이 꼭 희망회로라기보다는 꼭 저때 1월 10일 날까지 꽉꽉 날짜 채워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마지막 이제 날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운용자산들 그 기관들이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누가 선점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원래는 이게 여기 이슈의 중심은 블랙록이었는데 아크인베스트가 이제 시기상 맨 처음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현재 움직임에서는 일단 모멘텀이 지금 명확한 모멘텀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될 개연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가장 공정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꼭 그 날짜에 순서대로 나간다 생각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보니까 현재 관점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지겨우시겠지만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뭐 몇 번 저희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는데 혹 10월이 아니더라도 내년으로 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또 내년에 반감기 이슈랑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시너지가 이슈랑 맞물려가지고 또 시너지가 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기술적 내용을 보면 사실 연말까지 글로벌 경제적인 부분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의 관점은 사실 유동성하고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 유동성이 폭발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그런 기사나 이런 뉴스 이벤트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러면은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또 말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올해 좀
됐으면 좋겠다. 전개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좀 다른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좀 더 탈출구, 다른 투자 상품들에 비해서 탈출구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긴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사실상 좀 기다리기 힘들어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업비트에서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짜 앱토스 물량이 진짜로 인식하는 그런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그 특정 그 어떤 계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커뮤니티상에서 처음 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가 그 가짜 앱토스 코인을 만들어서 이게 뿌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입금을 했는데, 업비트에. 그게 진짜로 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 2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입금이 됐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이게 누군가 해커가 가짜 그런 뭐 토큰을 찍어가지고 이제 뭐 거래를 하려고 했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해는 하겠지만은 이게 그 10만 개 계정으로 이제 무작위로 또 뿌려져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게 무작위로 뿌려졌는데 가짜 앱토스 코인이 진짜로 해가지고 나 지금 뭐 매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퍼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거냐? 네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업비트 측에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밖에는 그 부분들의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프로젝트들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든가 기술적 요소의 변경 사항들이 있으면 보통 거래소에 네. 왜냐하면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통보가 되고 하는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체크를 못한 부분이죠. 기술적 요소에서 헤드 부분에서 변경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를 못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변명의 여지도 없는데 이게 좀 제 뇌피셜이기도 하고 좀 어쨌든 간에 이게 가짜 앱토스를 무작위로 계정으로 뿌렸다는 점. 근데 그게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또 이제 화제가 되었다는 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그 한 25%에서 30% 짧게 이제 상승장을 그렇죠. 연출했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업비트는 이제 그거를 어쨌든 업비트 우리나라 거래소니까 KYC가 잘 돼서 일일이 유선 연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 계정 말고 그 25%에서 30% 그 이전에 이제 매집을 해서 25%에서 30% 정도 이득을 본 뭐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사건을 일으킨 배우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이니까 장난으로 이게 보기에는 어쨌든 이제 그 상승량이 연출이 됐었다는 거죠. 급등이 나온 거죠. 네.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네네. 보면 앱토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지금은 앱토스에서 나왔던 정도의 반등세가 나오는 게 전혀 문제없는 구간의 움직임이에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네네. 그래서 이게 악재든 호재든 네. 어떤 이슈가 탁 나오면 이렇게 팍 쏘아버리는 형태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이슈가 됐을 때 그 부분을 터뜨리고 이렇게 밀어 올린 측면들은 있고 차트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차트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고 실제로 해외 거래소의 앱토스에서도 정상적인 상승의 움직임들도 네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부분들로 보진 않는다.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업비트의 거래량들을 추종하는 거래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은 좀 줬을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암호화폐의 좀 특징이죠. 호재든 악재든 이슈만 되면 일단 한번 틀어버리는 이제 쏘아버리는 움직임이 변동성이 좀 크죠. 그렇죠. 이제 드러난 형태 자체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저는 이제 조금 요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점을 해봤던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시야를 하나의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네네. 시야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유의 이런 프로그램적인 부분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고는 이렇게 하는 의문점들 혹은 또
또 다른 거래소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 버렸다는 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안한 요소다. 그래서 그래 보십니다. 예, 뭐 들린 찌라시 비슷한 말로는 이건 내부자 소행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소스 코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자 우측 소행이 소스 아닌가. 코드는 예. 사실 원래 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이제 그 코인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요소를 다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그냥 내부자가 아닌가 뭐 그런 음모론 같은 것도 있긴 우리 하더라고요. 예전에 프로그램 하면은 네네. 이제 상품을 받기 위해서 우리 랜덤하게 네. 체크해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냥 수량으로 밀어붙입니다. 아, 네. 디도스처럼 계속 공격하듯이 그런 류를 통해서 이게 하나가 뚫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했을 때 설마 이러면서 밀어넣는데 뭐 이게 먹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랑은 좀 약간 이 같은 사고인데 좀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긴 하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밤 11시에 게리 겐슬러가 이제 저번 이제 상원의원에 출석했었는데 이번에 하원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은 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화당 측이 그렇죠.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가장 암호화폐 쪽을 이제 관심이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당이기 때문에 저번 상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폐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뭐 어쨌든 질타나 아니면 질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 체크할 때 네. 미 하원 의원 4명이 현물 ETF 억지로 잡고 있지 말고 승인해라. 네, 빨리 승인해라. 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4명 같은 경우는 또 좀 특이한 게 공화당 측만이 아니에요. 그 민주당 의원도 같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어떤 좀 제 생각이 좀 많이 두둑에 맞았으면 좋겠지만은 네. 좀 두둑이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또 이제 바로 오늘 또 그 아크인베스트 첫 번째 뉴스가 또 그런 기사 연기됐다는 그런 기사도 나와서 네, 좀 그러니까 질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질타를 많이 받을 걸로는 보는데 또 이런 정치인들의 버티는 움직임 많이 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뭐 이런 내로남불처럼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식의 또 거의 발언도 했고 오늘 또 입장문도 또 냈죠. 네. 입장문도 또 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 의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측면들 보면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쟤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관상도 또 그렇게 막 시장 그런 관상도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도 많이 봐서. 네. 겐슬러가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그쪽에 증권이라고 하는 요소들 부분들을 배제하고 나면은 사실 이제 사기에 대한 소비자고 그런 측면들은 강하죠. 예, 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크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이걸 모두 다 싸잡아서 다 하고 기준이 지금 애매하죠. 이더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다라고 하고 또 같은 케이스에 또 리플은 또 증권했다가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또 유사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계속 고소 고발 형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10몇 가지 코인 프로젝트를 이제 한꺼번에 또 뭐 경고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고소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타협을 해서 좀 보호 측면도 좀 더 강화되고 법안들이 사실 지금 또 계속 만들 법안 계류가 돼 있는데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 문제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게 네. 또 계류가 돼 있는 상태 그냥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법안이 명확하게 좀 형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한 규제가 정리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게 올 연말 전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아니면은 좀, 많은 암호화폐 쪽으로 좀, 이제 좀 승인해라. 그리고 이제 좀 카운트다운 해라. 이런 요청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적으로 나온 데는 또 어떤, 뒷 이야기 같은 게 있는데요. 요즘, 이것도 어쨌든 찌라시 같은 그런 내용인데 내년 이제 대선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고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승인을 해서 그
어쨌든 그 운용사들에게 그쪽으로 이제 취직을 하려는 자리를 지금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찌라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미국이니까 가능한 내용이긴 해요. 네. 사실 이렇게 그런 위원장이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또 금융 자산 운용사로 또 취업을 하고 그들이 또 정책하는데 들어오고 하는 게 순환되는 게 또 미국 네. 정치계에서는 일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으로도 뭐 전문가니까요. 네네. 우리 눈에 거슬릴 뿐이지. 네, 그쪽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예, 하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또 질의응답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 주 이슈에서 예, 다시 한번 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예, 뉴스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휴가를 연휴를 이제 즐겨야 되는 건가요? 연휴 동안에 아까 네. 서울을 지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뉴스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고 저희도 계속 볼 테니까요. 보니까 지금 그 연휴 저희들은 이제 추석 연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저희나 추석 연휴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긴 한데 네. 결국 지금 요 10월 말 요번 주 내일하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미국 쪽의 글로벌 지표 발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네. 많이 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변동성을 살피는 측면에서 분명히 또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암호화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또 글로벌 이슈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또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으로 네.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또 싱싱한 걸로 건져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네. 예. 아닙니다. 인사 하시죠.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이렇게 세 가지로 네. 예, 정리가 됐죠.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추석 연휴 동안에 또 새로운 발딱발딱 뛰는 예, 싱싱한 이슈가 나올 경우에 저희 이슈맨이 또 팔을 걷고 달려가서 또 새로운 이슈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 부분들 예, 또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이슈 예, 우리를 긴장시킬 만한 이슈, 즐겁게 해줄 만한 이슈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이슈 즐겁게 보셨습니까?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예, 새로운 또 다음 주에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